퇴사 후에 엔잡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장난감 가게 사장님도 있습니다. 가게 이름을 짓는 것부터 엄청나게 고민하고 가게를 꾸몄는데 청소하다가 발견한 3년 전 미래일기에 쓴 것과 똑같아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엔 끌어당김의 법칙 이거 진짜네 하면서 소름 돋고 그랬는데요. 생각해보면 3년 만에 사람의 취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이상하겠더라고요. 그림에 그려둔 하루 주문 택배 500개와 텃밭이 있는 문방구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사무실로만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장난감 가게나 해버리자 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퇴사 후에 돈 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순수 제 자아실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돈 버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면 영상을 그만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고요? 월 순수익이 전기세 정도라서요. 제 나름 계획해온 일을 조용히 해나가는 중이지만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이나 저를 아는 분들은 저쌤 문방구나 하려고 직장도 그만둔 건가라는 생각을 분명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다른 사람 평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그 생각부터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을 어딘가에 소속돼서 나한테 맞지도 않는 일 하면서 살았는데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해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진짜로 장난감 가게를 차리고 보니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어서 월 1,000만 원 버는 정도의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블로그에 쓴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유튜브에도 용기 내어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7평도 안 되는 가게지만 나름 소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것도 많아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퇴사하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7평 사무실을 혼자 사용해 왔습니다. 첫째 학교 보내고 9시에 와서 아이들 마치는 시간인 4시까지만 사무실을 사용하다 보니 공간이 약밖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카페도 운영해보고 싶어서 내 자본으로 안 될 거 알지만 이래저래 알아보니 모두 중고로 들여도 최소 1,000만 원은 자본금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은 골목에도 근처에 카페가 5개는 넘게 있었어요.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알게 된 왕구, 문구 도매처도 있으니 장난감 가게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냥 장난감 가게가 아니라 저만의 주관을 담은 장난감들로 상품을 구비하고 원래 있던 책상과 책장을 활용하고 그 외 진열대 3가지를 더 구입했습니다. 아이들이 손놀이 하거나 만들기 할 수 있는 장난감으로 판매가 5,000원을 넘기지 말자는 기준으로 5군데의 도매상을 이용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돌출 간판을 제거하려면 사대리차가 와야 되고 비용이 올라가서 그냥 뒀습니다. 대신에 원래 있던 메인 간판은 스티커로 처리가 가능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간판도 달았습니다. 초기 자본이 5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블로그 개설, 인스타그램 개설,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했습니다. 새로 개설한 블로그를 키우면서 먼저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렸어요. 이런 느낌의 가게를 좋아하는 분들이 팔로우도 해주시고 멀리서 직접 찾아와서 구입도 많이 하셨어요. 광고 2번 3만 원씩 돌렸으니 총 6만 원 광고비가 들었는데 광고비는 뽑힌 것 같습니다. 가게 이름이 해피문방구다 보니 복사되는지 볼펜 파는지 등등의 문의 전화를 받기도 하는데 그것도 재미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장사를 하니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 문을 닫다 보니 다른 아이들 하원하고 장난감 사러 올 수 있는 시간대는 못 맞춥니다. 그래도 토요일에 오셔서 평일에 너무 일찍 닫아서 일부러 토요일에 찾아왔다고도 해주시고 인스타 보고 너무 오고 싶어서 먼 동네에서 차를 타고 왔다고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냐고도 해주시고요. 장난감 가게 해피문방구를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배운 점이요.
스티브 잡스가 지금 당장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열심히 내 인생의 점들을 찍어가다 보면 그 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선으로 연결되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말한 걸 수첩에 적어둔 적이 있는데요.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유아동 중고책 사업을 시작했는데 월 1,000만 원 벌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은 1,000원짜리 장난감 가게지만 중고책 사업을 하면서 사은품 등으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중고책 사업은 사업장 주소가 필요 없는 일이긴 하지만 문방구에 같이 엮어서 플레이스에 등록해 뒀더니 신뢰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말대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점을 찍어 보는 거죠 뭐. 문방구도 블로그 개설부터 했는데 장난감 관련 글이다 보니 처음에는 아예 검색 누락도 됐었어요. 고등학교 입시 관련 블로그를 개설했을 때는 내용이 모두 정보성이다 보니 개설하고 그 다음날 바로 상위 노출 성공했었는데 장난감 가게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열대를 찾다가 뒤늦게 편의점 진열대라는 검색어를 캐치하고 찾았는데 가성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에서도 주문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성비는 국내 제작 편의점 진열대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중고책 사업 수익이 올라가고 있어서 사업자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문방구의 카드 결제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했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 사교육 없이 영상 최대한 적게 보여주면서 놀아주려니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가격이 싼 만들기 장난감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문방구에도 반 이상이 손놀이 할 수 있는 거나 역할놀이, 보드게임 같은 장난감만 드렸는데 그런 건 잘 안 팔리고 잠깐 갖고 놀 수 있는 왕구류가 훨씬 잘 팔리고 있어요. 제 주관을 버리고 단순 놀이 왕구류로 품목을 늘려야 하는 건지 좀 갈등 중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에서 메시지가 분명해야 고객이 귀담아 듣는다고 하는 말에 꽂혔습니다. 다이소에서 시트지를 사서 바로 수작업으로 유리문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유동인구가 하루에 10명 되나 싶지만 제 상점의 메시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졌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려고요. 오랜만에 미래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무실 옆에 상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옆 상가를 터서 미라클 모닝을 도와주는 새벽 카페 해피다방을 그렸어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제 미래일기에 적은 대로 이루어진 거 보셨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제 강력한 기운을 담아 한 달 내에 지금 생각하시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